2단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의 개항. 19세기에 조선은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안으로는 세도 정치의 잘못으로 살기 어려워진 백성의 봉기가 끊이지 않았고, 밖으로는 서양과 일본의 세력이 조선을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조선은 세도 정치의 잘못을 바로잡고 서양과 일본의 세력을 막아내려고 노력하였다. 조선은 서양과 일본의 세력을 어떻게 막아내려 하였을까? 결국 조선이 개항을 선택한 까닭은 무엇일까? 해서요, 개항의 뜻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항구를 여러 외국과 문물을 주고받는 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밑에 사진을 보면은 이양선이라고 해서 이양선이 어떤 건지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조선의 배와 달리 특이한 모양을 한 서양의 배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5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양의 여러 나라가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고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고종이 왕위에 올랐다.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 대원군은 어린 고종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렸다. 흥선 대원군은 세도 정치로 인한 문제점을 바로잡고 서양 세력의 개항 요구를 물리치고자 하였다. 흥선 대원군은 먼저 부정부패를 막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두었으며 백성을 괴롭히는 등 문제가 많았던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 이러한 개혁 정책은 백성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임진왜란 때 불탄 경복궁을 다시 지으면서 무리하게 돈과 사람을 모아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통상과 군포, 서원에 대한 설명인데요. 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하고요. 군포는 군대에 가지 않는 대가로 내던 삼배나 무명을 말하고, 서원은 선비들이 학문을 닫고 선현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을 말합니다. 네, 밑에 보면 경복궁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장 넘어갈게요. 56쪽. 흥선대원군은 다른 나라의 통상 요구를 거부하고 천주교도를 탄압하였다. 그러자 서양의 여러 나라는 군대를 앞세워 조선을 침략하였다. 프랑스는 조선이 프랑스인 선교사를 비롯한 천주교도를 처형한 사건을 구실로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이 명칭은 병인양요라고 하고 1866년에 일어났습니다. 프랑스군은 정족 산성에서 조선군에게 패하자 외규장각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은 뒤 돌아갔다 해가지고요. 외규장각에 대한 설명인데, 정조가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강화도에 설치한 규장각으로 정조는 한성에 있는 규장각을 내규장각, 강화도에 있는 규장각을 외규장각이라고 하였다 해가지고 병인양요 때 강화도를 침략한 프랑스군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강화 삼랑성이라고 해서 정족산성이라고 불리는 곳에 대한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57쪽 넘어가겠습니다. 57쪽.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전 미국 상선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 부근에서 통상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이때 미국 선원들은 통상을 거부하는 조선 관리를 가두고 포를 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평양 사람들은 미국 상선을 불태워 침몰시켰다. 이 사건을 구실로 미국은 군함을 보내어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이에 어제연이 이끄는 조선군은 끝까지 맞서 싸웠다. 조선군이 강력하게 저항하였고, 조선 조정 역시 미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은 스스로 물러났다. 명칭은 신미양요구요. 1871년에 일어났습니다. 두 차례나 서양의 침략을 물리친 흥선대원군은 전국 각지에 서양 세력이 침입하면 싸우겠다는 글을 새긴 척화비를 세워 서양과 교류하지 않겠다는 뜻을 굳건히 하였다. 척화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일은 나라를 파는 일이다 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광성보라는 데인데요. 신미양요 때 어제연이 이끄는 조선군이 미군에 맞서 싸운 장소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58쪽. 1875년 일본은 조선에 통상을 강요하기 위하여 군함 운요호를 보냈다. 일본 군함이 강화도 초지진 주변 해안을 불법으로 측량하였기 때문에 조선군은 일본군에게 대포를 쏘아 돌아가도록 경고하였다.
이에 일본 군함은 초지진에 대포를 쏘며 위협하였다. 일본은 이 사건을 빌미로 조선을 무력으로 위협하며 개항을 요구하였다. 결국 조선은 개항을 선택하였고 두 나라의 대표가 강화도에 모여 조약을 맺었다. 명칭은 강화도 조약입니다. 1876년에 맺었고요.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으나 조선에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해가지고요.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이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서 불평등 조약인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군요에 대한 사진, 그리고 강화도 조약을 맺는 모습, 이렇게 이제 사진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59쪽으로 넘으면 조선 왕조 의궤는 왜 프랑스에 있었을까에 대한 이제 얘기거든요. 외규장각은 규장각에서 보관하던 왕실 물품, 조선 왕조 의궤 등을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1782년 강화도에 설치되었다. 병인양요 때 강화도를 침략한 프랑스군은 정족산성 전투에서 패한 후 물러가면서 외규장각에 있던 왕실 물품과 책을 약탈하고 외규장각을 비롯한 강학 궁궐을 불태웠다. 이때 빼앗겼던 조선 왕조 의궤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1975년 프랑스에서 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박병선이 조선 왕조 의궤를 발견하였고 이 사실을 우리나라에 알렸다. 그 뒤로 우리나라는 이 책을 돌려받기 위하여 프랑스와 협상하였다. 2011년 조선 왕조 의궤는 마침내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해서 조선 왕조 의궤에 대한 간단한 설명, 왕실과 나라의 중요한 행사를 그림과 함께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의궤가 붙으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